오늘의 수업 내용은 발명, 발기업, 문화 전파, 그리고 대중문화와 대중매체,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발명, 발견, 문화 전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こう感じているのです。スマホで長時間アニメ動画を見ていると腕がとっても疲れてしまうと、そんな彼らの悩みを日本のアニメチャンネルアニマックスが解決しました。ご覧ください。手ぶらスマホホルダー手ぶらくちんです。使い方はとっても簡単。手ぶらくちんのアルティメットマウスにあなたのスマホをジャストインするだけでいつでもどこでも手ぶらでスマホ動画が楽しめます。お食事中もプライベートも仕事中だって手ぶらくちん、それは3次元の恋の始まり。プライベートも仕事も恋もあなたのライフスタイルを一変させ豊かな人生を約束するツール、それがさらに今なら女性専用アタッチメントテングもご用意。コブラやサムライ、ゲイシャなど豊富なラインナップも登場予定です。2015年腕の疲れから解放する手ぶらくちんとアニメがスマホで見放題になったアニマックスで日本のスマホ動画文化はより一層花開くことでしょう。인도가 새로운 행성을 발견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인도의 과학자팀이 토성보다 작은 태양계 외 행성을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행성의 태양과 같은 별은 지구에서 600광년 떨어져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 행성은 지구 약 27개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반면 지름은 지구의 6배가 된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파라스라는 분광기로 이 별을 도는 행성의 질량을 측정했습니다. 이 행성의 표면 온도는 대략 600도이며 이 때문에 사실상 생물체가 살 수는 없습니다. 거리면에서 지구와 태양의 거리에 비해 이 별은 태양과의 거리가 7배 가깝습니다. 완전히 한 바퀴 도는 데는 19.5일이 걸립니다. 더 이코노믹 타임스는 인도 과학자들이 얼음, 규산염, 철과 같은 원소들이 질량과 지름의 계산에 기반을 두면 이 행성 전체 질량의 60에서 70%를 구성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익스프레스는 또한 이러한 발견은 어떻게 이러한 행성이 형성되는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중문화와 대중매체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중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중이란 수많은 사람의 무리 또는 이 현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대중이라고 합니다. 그럼 대중문화란 무엇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로 같이 공유하는 것들을 대중문화라고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면 스마트폰으로 웹툰을 보는 사람들을 예전엔 없었는데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웹툰 보는 것이 대중문화가 되었습니다. 대중문화의 사례 두 번째, 인터넷을 통해서 예를 들면 복면가왕 통해서 복면가왕을요 외국인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감상할 수가 있죠. 대중문화의 사례가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미투 운동의 확산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널리 대중문화가 퍼져서 미투 운동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된 것이죠. 대중문화의 장점을 알아보죠. 모든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평등해집니다. 대중문화는 수많은 사람들이 누리는 문화이기 때문이죠. 오늘날 봐도 인터넷을 통해서 음악 감상을 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 두 번째로 여가와 오락을 제공해 줍니다. 게임, 만화 이런 것들이요. 세 번째로는 문화를 동시다발적으로 대량 생산을 합니다. 전파가 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시간적으로 구애도 적죠. 그렇기 때문에 문화를 동시다발적으로 대량 생산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중문화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잘못된 문화, 안 좋은 문화가 빠른 속도로 전달이 되죠. 두 번째로 볼개성, 획일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대중문화는 다수의 사람들이 똑같은 문화를 누리니까 자신의 개성이 상실될 우려가 있죠. 또한 한 가지 종류, 획일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전에 비해서 폭력 등에 노출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대중문화의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중매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중한테 정보를 전달하는 거로요. 올드미디어, 즉 기존의 미디어와 뉴미디어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올드미디어는 무엇이 있느냐? TV, 라디오, 신문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 있었던 미디어고요. 뉴미디어 20세기 후반부터요. 이제 전통적인 그 TV 이런 것들에 이제 컴퓨터와 통신기술, 스마트폰, 인터넷이 결합이 됩니다. 즉 가장 큰 특징으로 상호작용성이 더해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뉴미디어라고 하죠. 대표적인 예로 인터넷,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IPTV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뉴미디어의 특징, 한 방향이 아니에요. 쌍방향 소통이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TV 같은 경우에는 TV를 만드는 PD, 이 사람의 의도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TV를 시청하면서 동시에 소통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하지만 요즘 SNS를 보면 SNS에 글을 올린 사람과 그 SNS에서 답글을 다는 사람,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상호작용을 하는 시간이 같은 시간이 아니어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라디오에서 라디오 진행자와 라디오 청취자가 한자리에 모여서 상호작용을 하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합시다. 상호작용을 기존의 올드 미디어에서 하더라도
똑같은 시간에 한 장소에 있어야만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최소한 같은 시간이었어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답글을 다는 시간은 아무 때나 달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즉 같은 시간이 아니어도 된다. 비동시화 특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TV나 전화 컴퓨터가 한 가지로 합쳐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같은 것들을 보시면 인터넷도 되고 TV 시청도 되고 전화도 되고 여러 가지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